효담입니다. 오늘은 갑진일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갑목일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갑진일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일주를 알면 사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의 형국에 따라서 일주의 특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간보다 일주의 특성을 먼저 공부하면 사주풀이가 더 쉬울 줄 알고 일주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 순서는 일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장간, 12운성, 12신살 등이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다 되어야 일주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행되어야 할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일주에 대한 공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갑진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진토를 깔고 있는데 진토는 편재이면서 12운성으로는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장간에는 비겁인 을목, 인성인 계수, 그리고 재성인 무토가 있습니다. 을목은 12운성으로 관대에 해당이 되고 계수는 양지, 그리고 무토는 관대에 놓여 있는데 일지는 쇠지이면서 12신살로는 반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남들 보기에도 능력이 있다거나 괜찮은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반환에 앉아있는 형국이니 본인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일지에 재성을 깔면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재성을 두면 내 몸인 일지 재성을 자식인 식신이 생재해 주니까 자랄 때 속을 썩인다 해도 나중에는 부모를 잘 모시게 됩니다. 특히 갑진 일주가 더 그러한데 진토 속에 계수와 무토가 합을 하면서 식상인 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삼명통해에서는 갑목을 우레 즉 천둥과 번개로 그리고 진토는 초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택은 연못가의 풀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밭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진일주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갑진일주는 백호살입니다. 원래 백호라는 용어는 사주학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 풍수지리에서 나온 용어인데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갑목의 진토는 청룡을 의미합니다. 용은 왕이나 황제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은 물론 고집도 세고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백호지에 앉은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게 되니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갑진일주는 전문직으로 가야 합니다. 진토는 12지지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합니다. 왜냐하면 진토는 지장간 속에서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하면서 새로운 화, 즉 식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장간에서 합을 하고 있는 일주는 12지지 중에서 갑진 일주밖에 없습니다. 갑목은 진토에 계수가 있어서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다 해서 개화목이라고 합니다. 갑진 일주는 재성까지 창고로 갖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어서 자신만만하고 아쉬울 것 없으니 큰 소리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성이 인묘되고 있으니 육친의 아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진일주는 인묘공망입니다. 목공망이니 본인이 공망 맞은 자공망입니다. 자공망은 머리가 열렸다 해서 머리가 텅 비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엄청나게 강한데 머리가 열려 있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조현병의 증세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 일주는 출세를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곡망인 사람은 스스로 복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용은 승천하는데 그러나 갑목인 현침살로 진토용을 내리찌르고 있는 형상이니 어느 순간에 승천한 용이 추락하는 것처럼 잘 나가다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장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진토는 편제이면서 12운성으로 쇠궁에 속하고 지장간 속의 을목은 비겁이면서 12운성으로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쇠궁에 관대로 앉아있다 해서 쇠궁 대좌라고 합니다. 관대에 앉아있으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형제가 있다고 봅니다. 갑목에게 의지하고 있는 을목으로 인해서 갑목은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형제와의 관계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겁제에 해당이 되니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손에 쥐는 게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개수는 인성이면서 12운성으로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일지 진토가 쇠지이고 12운성으로 개수가 양지이니 쇠궁 양좌라고 합니다. 양지는 12신살로 보면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천살은 전생의 업으로 인한 숙명적인 인연으로 봅니다. 그러니 모친과는 업을 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 생각하고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진토 속에 인묘되고 있으니 모친이 병약하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이나 내가 치료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장간 속에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 직장 생활이 힘이 드니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서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일주이기도 합니다. 지장간 속의 무토는 재성이면서 12운성으로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진토가 쇠궁에 있고 지장간 무토가 제관대에 해당이 되니 쇠궁 대자라고 합니다. 쇠는 반환에 해당이 되니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대는 옷을 의미하니까 일반 장사나 사업, 직장인의 모습이라기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입고 있는 가운으로 출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체 사주의 형국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의사나 판검사 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군인, 경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갑진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갑진일주도 갑목 일간 중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왕을 의미하는 용을 깔고 있는데 갑용이라고 해서 십천간 중 첫째를 상징하니 내가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진토는 재물의 창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고까지 깔고 있으니 나 위에 더 잘난 사람이 없다 생각할 만큼 아쉬울 것 없고 거침없는 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용에다가 아주 강한 백호살을 상징하고 있으니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침없는 삶을 살지만 어느 한순간에 아차 싶으면 아주 바닥까지 내리꽂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재물의 부기는 있다 해도 재성이 인묘되고 있으니 육친의 아픔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고
부부도 해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피를 상징하는 의료, 군인, 검찰, 경찰 등으로 간다면 백호살을 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기가 센 갑진 일주는 60갑자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복잡 미묘한 일주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진 일주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진 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